안녕하세요. 수행평가 관련해서 선생님이 할부 수행평가 조건 중에 할부금 계산 방식을 두 가지로 하라는 조건이 있었어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을 추가적으로 준비했어요. 요 엑셀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얘기하기에 앞서서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쉬라고요. 선생님이 그 웹사이트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를 알고서 고가의 물건을 질렀어요. 보통 18개월 할부는 잘 없거니와 18개월 정도로 할부로 산다고 하면 그 카드 이자가 즉 수수료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두 자릿수인데 소비를 장려하려고 프로모션으로 이런 행사를 진행하길래 평소에 갖고 싶었던 고가의 물건을 228만 4천 원짜리를 18개월 할부로 구입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잊고 살았는데 문득 여러분들하고 또 할부 수업도 했거니와 그래서 그런지 문득 의심이 되는 거예요. 카드사들이 이런 행사를 한다고 광고해 놓고 매달 나가는 그 고지서를 우리는 꼼꼼하게 보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해서 사기치는 거 아니야? 알고 보니 이 수수료율이 아닌 다른 이율로 작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이 엑셀을 활용한다라는 가정하에 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카드 회사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계산을 해요. 여기 카드 고지서도 보면은 원금이 12만 6,888원으로 되어 있죠? 이 계산이 어떻게 됐겠어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빌린 돈을 일단 18개월 할부니까 18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18로 딱 나눠 떨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볼게요. 그렇군. 뒤에 12만 6,888원 점 8888 이렇게 땡땡땡 나가죠? 이거를 절사해서 절사 엑셀 명령어로 라운드 다운이라고 해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사. 그래서 소수점이 아예 안 보이게 하고 싶다. 이렇게 씁니다. 컴마 0 이렇게 써요. 네. 그래서 12만 6,888원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보기 싫으니까 잠시만. 소수점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매달 원금이 균등하게 나눠져서 부과가 되는 건데, 네, 카드사는 여기에 이자를 붙여서 그 합산 금액을 나로부터 받아가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이자는 계산이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아직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이자가 어떻게 부과됐는지 어떤 금액에 대한 이자인지를 볼 수 있게 바로 옆에다가 사실은 이게 계산되게 된 이유니까 어떻게 보면 전달의 의미일 수도 있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나란히 오게끔 이자 계산할 때 활용된 원금의 값이 이자 옆에 이렇게 나란히 쓰여 있게끔 엑셀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달은 아직 원금을 갚기 전이죠. 그러니까 한 달 후의 상황인 거야. 1회차는. 물건을 이렇게 할부로 사면
그때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 달 후부터 이제 납입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카드사도 한 번이라도 더 이자를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이제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돈을 꿔서 228만 4천 원을 꺼서 물건을 사놓고 아직은 안 갚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안 갚고 한 달이 지난 거니까 이 원금 2284원에 이율이 곱해져서 한 달 후니까 이자 한 번이 곱해진 거죠. 선생님 이거 왜 0.005인가요? 카드사에서 얘기하는 이 6%라는 거는 연이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달 갚기 때문에 월 이율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될 돈, 온전히 이제 전액이죠. 228만 4천 원에 이율을 곱해서 이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엑셀식을 어떻게 써야 되겠어? 처음에는 그 상환, 내가 빌린 돈 전체 다 쓰고, 이자는, 이 라운드 다운은 뭐냐면, 절사. 근데 선생님이 지금 반올림으로 바꿀게요. 근데 반올림으로 바꿀게요. 오케이, 오케이. 한단 띄시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자는, 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된 건지 색깔로 셀이 테두리가 쳐지거든요. 네. 내가 갚아야 될 돈에 곱하기 이율을 해서 나온 거고요. 라운드 통해서 소수점 밑이 안 보이게끔 반올림 처리한 거예요. 선생님, 근데 여기 달러는 뭐인가요? 엑셀이 만약에 내가 달러를 안 치고 이 달러는 어떻게 치냐면요. F4 있죠? 기는 키 F4를 누르면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달러를 안 치면 선생님이 이렇게 쭉 끌어내리기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달러를 안 치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쭉 끌어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갑자기 0으로 바뀌었지? 자,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까요? 맞습니다. 이자율을 요 자리에 있는 거를 계속 곱해야 되는데 같이 밀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고정 표시인 F4 버튼이에요. 달러 바로 요 자리에 있는 것만 계속 써라 라는 뜻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쭉 당길게요. 제대로 계산이 됐는지 확인하려면 아무 칸이나 하나 클릭하고 커서를 여기다 갖다 댔을 때 뭐가 곱해져서 나왔는지 알게 되거든요. 네, 잔금의 이자율이 곱해져서 제대로 계산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잔금이죠. 첫 번째 잔금은 맞습니다. 전액이었고 빌린 그 금액의 총액이 그냥 전체 액수였고 그 다음 달은 네, 1회차에서 납입 원금 일부를 갚았잖아요. 갚았기 때문에 빼야 돼요. 네, 이 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빚을 내가 일부 갚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한 달이 지나간 거라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회차에서의 이자는 그러니까 줄어든 잔금의 이자율을 곱해서 나온 액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네, 당기시면 그리고 아무 데나 하나 클릭해 보세요. 맞게 계산이 되는지. 맞죠? 전달 잔금에서 갚은 돈을 뺀 나머지가 잘 들어가 있네요.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제가 다 갚았을 때 잔금이 0원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16원, 이거 왜 생겼을까? 0원 딱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16원 이거 생기죠? 그럼 카드사가 나를 위해서 그냥 16원 정도 깎아주나? 봐주나? 아니요. 야무지게 받아가요. 이 16원, 이 왜 생겼냐면 아까 우리 납입 원금 계산할 때 정확히 18로 나눠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사를 했잖아요. 절사하느라고 액수가 낮아졌어. 낮아져서 이제 사실은 조금씩 더 갚았어야 되는데 덜 갚은 상황인 거지. 그래요. 그래서 나온 그 차익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은행에서는 처음에 그냥 붙여요. 16원이 나올 걸 생각해서 이 16원을 미리 붙여서 받아가요. 1회차에서는. 선생님이 좀 실제 상황을 밑에다가 좀 써놨는데, 네. 요건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은행은 카드사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더 받아가면 더 받아갔지.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실제 내야 되는 돈은 뭐냐?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합계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한 원리합계는 어떻게 계산되고 있어? 맞습니다. 수식을 작용하게 하려면 먼저 이 셀 칸에다가 여기 수식 칸에다가 는을 쓰고 시작해야 돼. 는을 쓰고 원금과 이자를 더한 걸로 계산되게끔 이렇게 해놓고 밑으로 쭉 당기는데 그냥 당기면 안 되고 여기 십자가가 보일 때 요거 잡아서 당기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갔나 한번 볼까요? 그쵸? 잘 계산이 되고 있죠? 각 셀마다? 네. 각 셀마다 이렇게 잘 계산이 되고 있죠? 이게 원금 균등 상황 방식의 계산 원리예요. 선생님이 어디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땡기는 것부터 사실 했어야 되는데, 여기 십자가 모양이 보이면 땡긴다는 거, 여러분들이 해봐서 안 됐을 땐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게 왜 카드사에서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택하거든요. 근데 이걸 굳이 왜 설명을 하냐? 은행 대출 얘는 카드사 대출인 셈이죠. 카드 할부금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땐 대출이라고 하지. 은행 대출. 은행 대출은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할 거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할 거냐 선택할 수 있어서 이것 또한 그 계산 방법을 알아놔야 돼요. 자,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환이란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를 합한 액수가 매달 똑같이 부과되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금 플러스 이자. 그래서 원리금이 균등하게 갚아 나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하는 건데, 원금 균등 상환은 원금이 일정했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잔금이 줄기 때문에 잔금의 특정 비율로 부과되는 이자는 같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낸다고 했을 때 이자가 줄기 때문에 매달 갚는 돈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막판에는 이제 거의 돈을 갚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가 매우 적어서 막판에는 적게 갚아도 되는 이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원리금 균등 상환은 이걸 다 똑같이 맞추겠다라는 거야. 무슨 수로? 그래서 사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쉬웠지. 왜? n분의 1 해가지고 일단 이 원금을 다 똑같이 맞추니까. 근데 얘는 막막해요. 뭐부터 써야 되냐? 원리 합계 붙었어? 그러면 이 중에 원리 합계라는 건 원금과 이자가 합해진 거라서 이 중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는데 그러면 원금은 대체 얼마? 이자는 대체 얼마였을까? 라는 거죠.
자, 우리 그래서 A는 계산을 통해서 직접 구해서 나중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라서 원리부터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수학여행이며 학교 행사 때문에 아예 수업을 못 들은 친구들은 굉장히 막막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처음 설명한다 생각하고. 나는 매달 똑같이 A1 내고 싶어. A1은 근데 원금하고 이자가 합해진 거야. 아까 첫 달의 이자 어떻게 계산되더라? 첫 달은 아무것도 안 갚은 상황에서의 이자기 때문에 전액. 선생님은 전액을 M이라고 할게요. 그 M의 이유를 곱해서 했었어. 그치? 전체 액수의 이유를 곱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야. 첫째 달의 이자는 전 액수에 곱하기 R을 해가지고 이자율을 선생님 R이라고 할게요. 아이고. 네, R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걸 곱해서 나온 거고 원금하고 이자를 합해서 A1이 됐으니 내가 이 첫 달에 갚은 원금은 A에서 MR을 다시 A에서 MR을 뺀 나머지 액수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달도 한번 볼까요? 네, 선생님 좀 수식이 길어져서 셀 칸을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 숨기자. 오케이. 자, 해볼게요. 이제 두 번째 달로 가는 거야. 두 번째 달은 뭐가 달라지는 거지? 두 번째 달은? 그래, 잔금에서 일부 갚았잖아. 납입원금을 이만큼 갚았으니까 그걸 빼야 되겠지? 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두 번째 회차의 이자기 때문에 이 금액에다가 R을 곱할 거고 이자가 이 액수기 때문에 매달 내는 돈 A1에서 이자를 뺀 나머지가 원금에 해당될 거야. 그쵸? 그랬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써내려가면은 너무 식이 복잡하고 대체 규칙성을 찾기 힘든데 선생님이 자세히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더라고요. 인수분해가 돼요? 이 설명을 왜 하냐면 A를 과연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이냐 A에 대한 힌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하는 거니까 조금 낯설더라도 들어주세요. 요거를 보자. 여기서부터 설명해야 되겠네.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부터 해야 되겠네. A에서 요거를 빼는 거야. 이자를. 이 이자는 잔금에서 R을 곱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읽을게요. MR 마이너스 AR 플러스 MR의 제곱이죠. 그거를 빼는 거예요. A에서 MR 빼고 마이너스 AR을 빼면 마마뿔 플러스 AR 플러스 MR 제곱을 빼면 마이너스 MR 제곱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더라고. 이렇게. 1 플러스 R로 두 개 앞에 항이 묶이고 마찬가지로 뒤에도 MR로 이렇게 묶었을 때 1 플러스 R이라는 공통인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선생님은 막 그냥 쭉 쓰지 않고 이 표현을 이제 쓸게요. 약간 이쪽이 등비수열로 나갈 것 같은 짙은 그 향기를 맡으며 다음 회차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조금만 힘내세요. 다음 회차는 뭐냐? 이제는 내가 이만큼 금액을 갚았어. 그치? 그러니까 전달 잔금에서 이 금액
갚아서 빼줘야 돼요. 우리 이왕 이제 인수분해 한 꼴로 썼으니까 인수분해 한 꼴로 해볼게. 그래서 얘를 뺀 나머지가 이제 잔금이 되는 거지. 그 잔금의 이유를 곱한 게 이자야. 그쵸? 그래서 원리합계를 A1으로 항상 일정하게 맞춘다고 했을 때 이자를 뺀 나머지가 납입 원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에서 이거를 빼요. 이 식을 빼면 일단 선생님이 이 식을 그 R에 대해서 분배 법칙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면 첫 번째 항은 MR,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A-MR 곱하기 R, 세 번째 항은 A-MR 곱하기 R 플러스 R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빼요. 빼면은 A에서 빼면 이 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또 예쁘게 A-MR로 공통인수로 묶여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봤더니 오케이, 이게 등비수열인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은행은 얘가 등비수열인 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식을 세웠겠어요? 매달 갚는 납입 원금을 다 합해서 나중에 18개월 후에 잔액이 딱 0이 되게끔 맞추지 않았겠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18개월 후,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 18번째 항까지의 합이 m이 되게 그래서 잔액이 0이 되게 그렇게 맞췄을 거란 말이죠. 납입 원금들을 18개를 다 합하면 총액 m이 되게끔 맞췄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식을 쓴 거거든요. 요거 식 괜찮아요? 이해돼요?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첫째 항이 지금 A-MR이죠? MR 곱하기 항의 개수. 공비의 항의 개수. 공비가 지금 1 플러스 R이니까 1 플러스 R의 1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요식을 잠깐만 여기 A에 대해서 M에 대해서 좀 나눠서 써보면 일단 분모 1 플러스 R 마이너스 1은 예쁘게 정리돼서 R분해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를 항을 좀 나눠서 A에 관해서 쓰고 M에 관해서 이렇게 묶어서 쓰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일단 분자가 이렇게 분배 법칙이 된다 그랬을 때 A 곱하기 D의 거, MR 곱하기 D의 거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데 MR에서 R은 약분이 돼서 요거 두 번 좀 요쪽 항에다가 썼고요. 앞에 A에 관한 항은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이 이걸 왜 하냐? 이 M으로 묶여 있는 거를 이건 지금 뭐야? 선생님 풀어서 쓰면은 마이너스 M 1 플러스 R의 18제곱 플러스 M이죠. 플러스 M의 M이라서 양변에 M을 빼고 이 나머지 요거 M 곱하기 1 플러스 R의 18제곱을 이항하면 요 식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 연금의 원리라고 해서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공식이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알아둬도 될 것 같아요. 쓸 일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되게 희한하게 계산이 되는 것 같거든. 딱 이 식만 보면. 왜? 이건 마치 이런 의미야. 내가 너에게 빌려준 돈 M1을 그대로 은행에 묵혔을 때 받을 수 있는 원리합계. 18개월 후면 난 이만큼 받을 수 있거든. 이렇게 되게끔 너 갚아 라는 뜻이거든. 매달 내가 A1씩 내는 거를 다 모아서 18개월 후에 너에게 빌려주지 않고 그대로 은행에 묵혔을 때 나오는 그 돈 액수랑 맞게끔
그렇게 갚으면 돼 라는 뜻이에요. 음, 그렇죠? 네. 예전에 설명했었어가지고 요거 설명하긴 했는데 다시 할게요. 네. 처음 내가 갚은 돈 A1을 안 쓰고 은행에 그대로 저금하면 예, 얼마가 되죠?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18제곱이 되죠? 두 번째 달은 한 달 적게 있으니까 17제곱이 되죠? 등기수열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막판에 받은 A1은 A1을 받자마자 빚관계가 청산되는 거니까 A1을 갚았을 때가 18개월 후니까 네, 마지막에 받은 돈 A1은 이자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그런 등기수열의 합 18개의 합이라서 마치 그런 상황인 거죠. 처음부터 M1을 은행에 그냥 통째로 넣어놓고 18개월 지났을 때 액수와 매달 A1씩 받아서 그거를 적금했을 때 액수가 똑같게 되게끔 그렇게 A1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야. 이게 같은 말이더라고. 그래서 A1은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선생님이 A1을 먼저 계산을 통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봐야 돼. 공식 봐야 돼가지고 공식 보면서 선생님 이거 친 거예요. 일단 소수점 자리가 안 보이게 반올림 했고요. 그래서 라운드 함수 사용했고요. 요 식을 좀 봐주실래요? 요거 뭐야? 그치. A48 셀은 그러니까 라지 M을 의미해요. 그쵸? 그리고 1 플러스 R의 18제곱을 나타내기 위해서 A52번째 셀, A52번째 셀이 그쵸? 1 플러스 R에서 그 이자율 나타내는 셀 잘 선택했고요. 18제곱은 꺽쇠로 써요. 근데 이게 엑셀이 막 우리도 막 덧셈 뺄셈 덧셈 곱셈 이런 거 한꺼번에 있으면은 그 자칫 순서를 잘못하면은 계산하는 순서를 잘못하면은 답이 이상하게 나오잖아. 그 엑셀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가로를 제대로 쳐줘야 되는데 이게 엄청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쉽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잘해야 돼. 1 플러스 R에 18제곱. 근데 1 플러스 R을 먼저 하라는 의미로 여기 가로 쳤고요. 그것을 18제곱 하라는 의미로 가로 쳤어요. 거기에 라지 M을 곱하고 이제 분수를 곱해. 분수에서 분자는 R이고 분모는 1 플러스 R의 18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다 해놓고 이 가장 바깥쪽 이 괄호는 라운드 명령어 하면서 필요했던 괄호라서 라운드 명령어가 뒤에 컴마 0 이건 무슨 뜻이냐면 소수점의 이하 자리가 안 나오도록 하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1의 자리까지만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나타낼 때 쓰는 0 쓰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해서 끝난 거예요. 해서 쌤이 구한 거야 이거를. 오케이. 이제 그 다음에 똑같아. 방식이. 어떻게 하냐고? 자, 해볼게. 첫 번째 달 이자는 하나도 갚지 않은 상황에서 한 달이 지나간 거기 때문에 보세요. 전체 금액 곱하기 이자율 해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에서도 똑같았죠? 그래요. 원리금 균등이든 원금 균등이든 첫째 달 이자는 똑같아. 첫째 달 이자는 똑같아. 이렇게. 그런데 내가 이게 토탈 액수를 이미 맞춰놨잖아. 그래서
원리합계에서 이자를 뺀 나머지가 원금이 되게끔 써주는 거죠. 오케이. 응. 근데 이게 원리합계가 다 똑같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보셨겠지만 그냥 여기 달러 표시가 되게 했어요. 다 똑같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납입 원금이 찾아지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할 건 뭐야? 아까랑 똑같죠? 전체 액수에서 이만큼을 이미 갚은 상황에서 잔금이 주는 거지. 잔금이 이렇게 줄어. 잔금이 이렇게 줄어. 해서 선생님이 요거 십자가 모양 나오게 해가지고 쭉 당긴 거예요. 예. 쭉 당긴 거야. 그 잔금에 맞춰서 이자가 나오는 거죠. 남은 금액에 이자율을 곱한 게 이자기 때문에 이자 계산하는 방식 앞에서 똑같아요. 원금 균등 상환하고 똑같아요. 다만 그래요. 이자가 계산이 됐으면 납입 원금은 어떻게 계산된다? 네, 우리가 처음부터 맞춰놓은 이 원리합계에서 이자를 뺀 나머지가 원금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부터 이렇게 해놓고 원리합계에서 이자 뺀 게 원금이다 이렇게 해놓고 십자가 표시 나오게 해서 쭉 당긴 거야.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막판에 네, 잔금이 그 0원이 되게끔 맞춘 거예요. 선생님 이거 5원 뭔가요? 이거 5원? 이 5원은요. 그러면 지금 납입 원금을 다 합해볼게. 이게 총액이 안 된다는 건데 그렇구나. 5원이 비는구나. 이 5원이 뭔가요? 왜 생겼나요? 사실 여기 원리합계 했을 때 선생님이 라운드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반올림 하는 거라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은행이 그럼 깎아주냐? 아니요. 이거 어딘가에 붙여서 받아가요. 이거 어딘가에 붙여서 받아가. 하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우리는 이자율을 6%로 가정하고 계산한 거라서 처음에 목적 얘네들이 나한테 사기치고 높은 수수료로 떼가는 게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카드 이거 고지서에 보니까 원금 12만 6,888원에 아홉 번째 달 이자가 6,448원이래. 그래서 아홉 번째 달 내가 표시해 봤거든? 6,448원. 이건 왜 다르지? 그것도 100원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얘네 왜 나한테 이거 더 떼가는 거야? 나 억울하네? 물론, 일단 좀 기쁘긴 해요. 선생님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6%로 계산된 건 맞는 것 같아. 100원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근데 이 100원은 왜 차이 나냐?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해줄게요. 이거는 수행평가랑은 무관한데, 그래도 뭔가 이제 제대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얘기를 해볼게. 선생님은 매달 19일에 카드 대금을 내거든요. 근데 물건을 산 일자를 보면은 23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이 채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달은 3월 19일 날 그 결제를 그 카드 대금을 내게 되는데 사실은 한 달이 채 안 돼서 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첫 달은 이런 식으로 그 고지서를 받았어요. 납입 원금이 이거 왜
두 번째 달 이후부터의 금액과 왜 다르게 고지되는 거냐면,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n분의 1이 딱 되지 않았을 때 이거를 첫 달에 붙여서 받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첫 달에는 이 금액을 선생님은 원금으로 내고, 이자를 잠깐 보면, 이자는, 왜 줄어든 것 같지? 원래, 원리금 균등 상환이든 원금 균등 상환이든 11,420원인데 이게 왜 줄었냐? 네, 한 달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건 뭐게요? 음, 네. 연이율을 365로 나눈 월, 1이율이에요. 월 이율이 아니라 1이율.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선생님 보니까 23일 후더라고. 한 달이 아니라. 월 이율이 아니라 일 이율을 적용해서 23일치의 이자만 가져가는 거야. 근데 약간 그러니까 카드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게, 온전히 한 달을 채우면 왜 이렇게 빌려간 기간이 길면은 이자도 더 받아갈 수 있는 거잖아. 잠깐만요. 그 이자도 사실 더 받아갈 수 있는 건데, 카드사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을 거야. 한 달 후가 아니라 23일 후에 먼저 얘가 대금을 내겠다고 하니까. 나는 원래 온전히 11,420원을 다 받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네가 차액 있죠. 어, 온전히 한 달을 빌려갔으면은 내가 첫 달부터 11,420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은 거잖아.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받아가요. 그러니까 원래 한 달 온전히 채웠으면 11,420원을 냈어야 될 걸 얘가 그 전에 갚아서 요런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차액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마치 그 복리를 적용해서 18개월에 나눠서 갚는 것처럼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매달 조금씩 더 받아가거든요. 얼마? 그렇게 계산하면은 그냥 이건 자세하게는 선생님 설명 안 할게요. 그리고 약간 수치도 달라.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은데 그 카드사마다 내규가 있는 것 같아. 약간 10원 단위로 조금 달라. 원리는 이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128원 정도를 매달 붙여서 가져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는 6,344원의 이자를 내야 될 거를 요거 128원 더 더해가지고 6,400 얼마 얼마를 냈던 거예요.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실제로는. 예, 어때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사실은 금융계산기랑 비교를 해봤을 텐데, 금융계산기를 선생님이 돌려보니까, 잠시만요. 조금 카드사마다 달라가지고, 그치?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데, 할부 수수료를 내가 바꿀 수는 없더라고요. 여기서는 17%로 계산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계산 방식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볼까요? 총 할부 수수료 산출식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카드사에다가 갖다 바친 이자만 쫙 다 더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대.
내가 원금 말고 추가적으로 더 낸 금액의 총액이 얼마냐를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대. 예를 들어 내가 12개월로 나눠서 갚았다?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된대요. 나누기 12는, 아니. 나누기 12는 12개월에 12가 아니라 이걸 월 이율로 바꿔야 돼서 나누기 12를 한 거고요. 쌤 얘기하고 싶었던 건 요게 뭐냐. 2분의로 시작하는 그 공식이 뭐냐라는 건데요. 어, 보면 알겠지만 이자는 잔금의 일정 비율을 곱한 건데 이게 일정하잖아요. 0.005가 바뀌지는 않는 거고 이 잔금은 무슨 수열 같아요? 잔금은 등차 수열이죠. 일정한 액수,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이니까 액수만큼 빠지는 등차 수열이에요. 네. 그러니 그 등차 수열에다가 상수를 곱한 요 놈도 또한 등차 수열일 거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계산해 봤어요. 이거는 반올림 때문에 1차이가 나 보이는 건데 사실은 다 똑같아요.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의 합이라는 건 등차 수열에 합과하는 공식을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야. 순전히 이자만 합해 봤을 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카드사 이자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등차 수열에 되게끔. 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원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엑셀로 직접 돌려보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잔금 남는 거 0으로 딱 안 떨어지는 거 괜찮아요? 이런 걸 해서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 꿈들의 과목이 성적이 민감한 게 아닌데 선생님이 기쁘게 영상을 찍을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이 진짜 순수히 지적 호기심에 의해서 학구열 때문에 요거를 선생님한테 요청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줘서 항상 고맙고요. 이렇게 좀 힘들겠지만 이렇게 해서 수행평가 제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